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정말 화끈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은 폭격, 북폭 결심했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 정황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다 정확해보니까 북폭을 결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항상 이런 화끈하고 저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과 미국의 회담 결렬 직후에 북한이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쭉 나왔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에 활동이 중단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에 착수했으며 이는 분명히 고의적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죠. 여기에서 3월 5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존스 홉킨스 대 38 로스 연구팀이죠. 북한 전문 연구팀인데 여기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엔진 지지 구조물과 레일식 이동 건축물이 재조립되고 있으며 2대의 미사일 지지 크레인도 다시 관측되는 등 미사일 기지로서의 활동 재개가 확인됐다 라고 38 로스는 밝혔고요. 또 우리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에게서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5일이죠. 다 3월 5일입니다. 동창리 미사일 기지 시설 일부가 폭구되고 있으며 미사일 시설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지금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2월 27일, 2월 28일 이틀 동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하고 회담이 결렬됐다고 해서 갑자기 3월 1일부터 이런 준비가 됐을 리는 없고 아마 그 전부터 미국에게 뭔가 카드를 협상의 카드로 하나 쓰려고 우리 미사일 발사장 이렇게 있는데 내일 당장 쓸 수 있는데 니들이 원하면 이것도 줄게 이런 정도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가지고 파탄이 나면 이 미사일 발사장에 사실은 이게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군사적 용도로 쓰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군사적 용도로 탄도미사일을 쓰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사일로라고 하죠. 지하시설에 이제 예전에 우리 007,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쫙 뚜껑이 열리고 거기서 미사일이 올라와서 발사가 되죠. 그걸 사일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폭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하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 사일로도 위험하다. 왜? 위치가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량이 미사일을 기립하고 쏘는 그 텔 방식, 즉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방식. 그리고는 이제 또 나머지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방식, 그리고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공중 발사 방식, 이런 여러 발사 방식이 있지. 이렇게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런 그 우주 로켓 발사 기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ICBM을 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ICBM을 쏘는 기지로 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미사일 발사장으로 인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로켓을 지속적으로 더 실험할 수 있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할 때 더 이상 미사일 안 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우주선 발사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선, 즉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척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는 있는 것이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좀 더 보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보도가 쫙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볼턴은 같은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 트럼프의 참모들 중에서 가장 매파, 즉 강경파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볼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방송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은 미국이 불안정한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오판한 것 같은데 그들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경제적 번영이라는 미래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북한이 들어오지 않았고, 하노이에서도 이 문을 열어줬지만 북한이 들어오지 않았다. 즉 뭐 싱가포르 또 하노이 두 번 연속으로 북한이 미국의 어떤 그 기회를 줬는데 받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가해진 치명적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뭐 핵 포기 안 하면 더 강한 제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볼턴 보좌관이 쭉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로 치면 청와대 안보실장격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입니다. 이 볼턴 보좌관이 이번에 하노이 협상의 테이블에 같이 앉으면서 아마 좀 더 어떤 강경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미국이 회담을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볼턴 보좌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북한이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 제재가 더 강력하게 지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 제재 뒤에는 또 뭐가 있죠? 군사적 조치가 같이 연동되어서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볼턴이 경고를 했는데 3월 5일 같은 날 한반도 상공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3월 5일 우리 수도권 상공이에요. 여기 이제 항적 추적 정보 사이트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저 수도권 뭐 서울 바로 근처죠. 여기에 이런 비행기가 떠 있는 것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종은 RC-135W 리벳 조인트라는 기종이고요. 소속은 미 제45 정찰 비행대 소속입니다. 그리고 발진 기지는 일본의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발진을 했고요. 포착은 3월 5일 오후 3시 과천 상공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비행 고도는 31,000피트. 그러니까 뭐 한 10km 정도 상공을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RC-135W는 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가 사실은 우리 요코타 기지에서 지금 나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한미군이 아니에요. 주한미군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있던 주일미군에 있던 그리고 주일미군에도 항상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본토에 있던 것들이 일본에 왔다가 그 일본에서 지금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자주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 이 리벳 조인트는 평소에 우리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U2나 이런 정찰기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좀 더 정밀하게 탐지하고 하는 그런 정찰기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뭔가 전쟁 징후가 있을 때 그때 보내서 더 확실하게 감청 그리고 신호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리벳 조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RC-135W 리벳 조인트는 미 공군의 주력 전자정찰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파 또는 뭐 통신 감청 이런 것들을 정찰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적의 통신 그리고 전파 신호 수집을 담당하면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지역에 반드시 투입되는 고성능 전략 정찰기입니다. 미 본토 네브라스카주의 오퍼트 공군기지 주둔의 제45 정찰 비행대 소속으로 현재 요코타 기지에 순환 배치 중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도장 꽝 찍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2017년 12월 14일 이후에 무려 15개월 만에 한반도에 진입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이 어떤 시기였습니까? 평창 올림픽 직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어 있을 시기였습니다. 뭐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김연아를 유엔 총회에 보내서 이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유엔 총회에서 가결을 시켰었죠. 올림픽 할 땐 전쟁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이 안 났던 거죠. 그만큼 그 2017년 12월 달은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북한이 너무나 겁이 났으니까 그때 갑자기 뭐 현송월, 뭐 김영철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한반도에 봄이 왔다, 가을이 왔다, 판문점 도보다리가 어쨌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쫙 진행된 거죠. 그러면서 위기감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리벳 조인트가 우리나라에 올 일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려 15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3월 5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파탄난 지 6일째 만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볼턴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김정은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한 그날입니다. 그날 리벳 조인트가 나타난 거죠.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었냐? 이거 가지고 제가 군사작전 또는 북폭을 결심했나?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겁니다. 같은 시간에 스시마 해협, 이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사이에 해협을 대한해협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대마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마도의 서쪽은, 즉 부산과 대마도 사이는 대한해협, 그리고 대마도와 일본 큐슈 사이는 스시마 해협이라고 하죠. 스시마 해협 상공을 B-52 폭격기가 비행해서 통해로 쑥 들어와 가지고,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일본 혼슈를 완전히 한 바퀴 감아 돌고 다시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기종은 B-52H 폭격기, 소속은 제96 폭격 비행대 소속입니다. 발진 기지는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고요. 포착 시간은 3월 5일, 즉 리벳 조인트가 과천에서 발견된 그날 이 비행기도 폭격기도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가데나 기지에서 발진한, 즉 오키나와입니다. 가데나 기지에서 발진한 KC-135R의 공중급유를 받았고요. 그리고 역시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기종 미상의 전투기로부터 호위를 받고 이 일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당연히 한국 공군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키 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키 리졸브, 즉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 이 키 리졸브 훈련을 반으로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방어 훈련만 하고 공격 훈련은 하지 않겠다, 반격 훈련은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국방부가 선포를 하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바로 키 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B-52 전략폭격기가 우리 한반도 바로 앞 카디즈로 들어온 겁니다. 카디즈로 들어와서 카디즈를 스치듯이 우회해서 다시 일본을 한 바퀴 돌고 갔는데, 이건 그러면서 한국 공군의 전투기들은 호위에 참가하지 않고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호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B-52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핵미사일도 쏠 수 있고, 재래식 장거리 제점 ER이라고 하는 그런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쏠 수 있고, 여러 가지 임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임무를 하면서 한국하고는 안 하겠다, 일본하고 같이 해서 얼마든지 북한 조질 수 있다, 부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동해에서 어느 지점에서 쏜다 하더라도 이 B-52가 장착할 수 있는 제점 ER, 사정거리 한 900km 넘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북한의 어느 지역이든 다 폭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게 완전히 한번 무력 시위를 쭉 하고 괌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B-52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 작전에 동원된 이 B-52가 어떤 임무 부대냐 한번 보시면요. 제96 원정 폭격 비행대 소속입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제2작전단 소속으로 재래식 폭격 및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공격 임무를 전담합니다. 원래 주둔지는 본토의 루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인데 괌에 순환 배치 중에 있습니다. 자, 참 시기가 애매합니다. 2월 27일, 28일 양일간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말 예상을 뒤엎고 아무런 딜도 일어나지 않은 노딜 상태로 그냥 헤어졌습니다. 김정은은 정말 썩은 얼굴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죠. 3월 5일이 또 어떤 날입니까? 김정은이 평양에 간 날입니다. 김정은이
3월 5일 날 평양에 도착했거든요. 평양에 도착한 그날 미국은 RC-135 리벳 조인트를 한반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평양에 도착하는 그 시기에 바로 전략 폭격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을 24발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B-52 전략 폭격기를 쭉 보내가지고 야,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어. 까불지 마. 그리고 RC-135W 리벳 조인트 딱 보내가지고 너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무슨 짓거리를 벌일 건지 우리 다 들을 거야. 조심해. 라고 하는 경고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폭격, 북폭을 결심한 것일까요? 여기 뭐 김정은 뒤통수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지금 요건 뭐 좀 오래된 사진 같아요. 요즘은 살이 더 쪄가지고 뒤통수의 주름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막 깊게 생겨 있는데 어쨌든 이런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 죽을 수 있어. 이 밑에 보이지? B2 폭격기야. B2 폭격기. B2 폭격기 한번 보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B2는 너가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가 볼 수 있는 거 보낼게. B-52. 원래는 B2 보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돈을 좀 아끼니까 B2 보내면 돈이 좀 많이 드니까 돈도 좀 적게 들고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보내줄게. B-52. 자, 이제 우리가 폼페이오를 평양에 다시 보내줄게. 또는 너가 다시 미국으로 와. 너희 쫄병을 보내. 그 대신 내가 그때 저녁 먹으면서 만찬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너에게 제시했던 핵 리스트 내놔.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농축 기지들 다 폐쇄해. 그리고 ICBM 해체해. 이런 거 할래? 아니면은 맞아 죽을래. 그리고 경제 제재로 말라 죽을래. 이 사인을 지금 보낸 것이다. 모쪼록 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쟁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 큰 대의, 통일, 그리고 핵을 머리에 짊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불안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시기에는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제가 뭐 전에 그 고성국 TV에 한번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북한의 장사정법 별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왜 별거 아니다라고 했냐?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했냐? 이제 거기 보면 댓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확실히 알려드려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폭격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서울 불바다 되면 우리 어떡하려고 북한 폭격하려고 하느냐?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군사적 공격이 좌절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보, 북한의 장사정보 별거 아니다 라는 것을 그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북한의 장사정보 확 날아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다음 예고편이고 아무튼 제가 단독으로 지금 그 15개월 만에 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만 등장하는 리벳 조인트 등장. 같은 날 그리고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들어왔고 그날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60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그날입니다. 다 같은 날입니다. 볼턴은 그날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를 했고 이런 상황, 즉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단독 보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